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민입니다. 네, 통계가 있어요. 그 흡연하는 분들이 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이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몇 프로나 되나요? 그러니까 발병 확률이 네. 84%.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분들은 네. 웬만하면 다 디스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리고요, 금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만약에 퇴행성, 허리 통증의 근본적인 치료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적인 허리 통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강남초이스 의원의 김상욱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허리 통증 평소 이제 앓고 계시는 분들요, 궁금한 부분 있으면 주저 말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너무나 지긋지긋하잖아요. 근데 이 병원에 가기는 또 막상 두렵고, 아니면 혹시나 또, 야,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겁나죠. 분들, 요즘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수술을 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 네. 보니까요, 주저 말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래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꼭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원장님과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원장님, 이제 우리 허리에 이제 척추라는 이제 구조물이 있잖아요. 네. 예. 이 척추와 척추뼈 사이에 이 디스크가 있고, 그게 이제 변형이 되면서 어떤 허리 질환이 온다. 저희가 이제 일단 요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네. 이 디스크와 이 디스크라는 이 질환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디스크라는 건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구조물이고요. 외부 자극에 대한 그 충격을 흡수해서 네. 그 충격을 완화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네. 처음에는 그 구조물이 그 디스크 수액하고 섬유라는 구조물로 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네.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하트를 거꾸로 세워서 약간 눌러놓은 모양입니다. 디스크 네. 구조물이. 그 구조물이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 그 모양 자체가 이게 동그랗게 변하면서 좀 펑펑짐하게 늘어나는 양상을 받게 되면서요. 네. 그 섬유눈이라고 하는 수액을 감싸고 있는 질긴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이제 그 오래된 우리 고무줄 끊어지듯이 조금씩 파열되면서 그 파열된 부분으로 디스크 수액 부분이 밀려 나와서 네. 그 밀려 나온 부분이 신경을 자극하면서 발생하는 질환들이 디스크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은 단순히 허리 통증만 아니라 또 다른 증상들을 좀 동반한다고 합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허리 통증보다는 이제 하지로의 그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저림 증상, 방사통과 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그리고 심하면 발까지 이렇게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이제 허리를 구부리거나 그런 행위를 할 때 신발을 신는다거나 양말을 신는다거나 아니면 세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허리를 구부려서 머리를 감는다거나 할 때도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누워서 쉬는 경우에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목에도 이제 디스크가 저희가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목 디스크는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목 디스크는 이제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목 주변에 있는 신경을 눌리면서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양쪽 팔로 나오는 증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 팔까지 이제 통증이 온다거나 감각이 좀 떨어져서 물건을 짚는데 좀 힘들다거나 심할 경우에는 이제 하지로 가는 신경 부위까지 눌려서 네. 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네. 예전 같으면 디스크 수술 환자가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좀 비수술적인 치료가 좀 많다고 들었는데, 네. 자, 이렇게 디스크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비침습적, 그러니까 주사라든가 네. 시술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척추 교정 방법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주사 치료를 해서 주사로 그 디스크 병번 부위에다가 약물을 주입해서 그 통증이라든가 증상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디스크 내부에 직접 열을 가함으로써 디스크 자체를 좀 리모델링 시켜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치료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번 시간 허리 통증에 아주 효과적인 다양한 비수술 치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 있으면요, 주저 말고 전화 주시고요. 나 같은 경우는 어떤지 뭐 여러 가지 좀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 궁금한 부분 있으면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예. 2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주사를 맞아보라고 해서 주사 치료를 받았었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정확히 어떤 주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사 맞고 나니까 시원하고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네. 근데 1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또 그 자리가 아프고 또 그래서 주사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면은 그 호전이 없고 나서요. 네. 병원에 가서 다시 좀 뭐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또 그 주사를 계속 맞으라는 얘기밖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주사는 이제 차도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궁금하셔서 이제 전화를 주신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50이요. 아, 네. 50 딱 되셨고. 자, 그러면 원장님께서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여쭤보실 겁니다. 대답 좀 해주십시오. 네. 주사 치료를 몇 번이나 받으신 거죠? 3번. 3번 다 받으셨고요. 한 1년 정도는 증상이 좋아졌다는 거죠? 네, 별로 이렇게 못 느꼈는데 네네. 어느 순간부터 또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주사 치료로 효과를 많이 받다가 조금씩 더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이 되면서 아마 악화된 케이스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서는 다시 한번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MRI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맞는 치료를 다시 선택하셔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주사 치료보다는 좀 더 진행된 치료, 고주파 치료라든가 그런 걸 좀 같이 좀 해볼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술 없이도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먼저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먼저 주사 치료법. 이 중에서 뭐 신경 차단술이라는 치료법이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치료법입니까? 주사 치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길고 가늘한 바늘을 신경 주변에, 병변 부위의 신경 주변에다가 위치를 시킨 다음에 엑스레이를 봐가면서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그 주입하는 약물에 따라서 디스크가 수축이라든가 신경이 좀 성형 효과를 가지면서 통증과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자, 그런데 주사 치료라서 다른 치료에 비해서 좀 간단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예.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치료에 비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병변 부위에다가 직접 바늘을 찔러 넣어서 약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네. 5분 정도로 짧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5분보다 더 짧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짧게 끝나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 없고요. 다른 이제 만성적인 질환,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 같은 게 동반되어 있는 분이라든가 나이가 많이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목이나 허리 디스크 질환에 제일 처음으로 쓸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경차단술 치료를 받아서 예후가 좋은 분들 좀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1세 여자분 사례가 있는데요. 요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허리와 엉덩이 부근이 아파요. 스트레칭 할 때 당기고 아픈 것처럼 허리와 엉덩이가 계속 아파서 며칠째 잠도 못 자서 너무 괴롭습니다. 흉터가 남는 수술 말고 치료하는 방법은 없나요? 네, 이렇게 문의를 하셨던 분인데 젊으신 여자분인데 네. 생각보다 디스크가 많이 있죠.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돼서 네. 디스크 파열로 인해서 지금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좀 자극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여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도 듣고 왔는데 본인이 이제 수술에 대해서 좀 겁이 좀 나고 아직 좀 받을 단계가 아니다 생각해서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제 증상 치료와 이제 완화 목적으로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 주사를 맞았고요. 그다음에 주사를 처음 맞았고 나서 증상이 한 70%는 바로 좋아져서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 없이 생활하고 마저 나머지 30%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주사를 2번 더 해서 좀 증상이 좀 호전된 케이스인데요. 네. MRI가 이제 시술 전과 후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지금 사진입니다. 수술하기 전에서. 그래서 지금 튀어나온 디스크가 쪼그라들어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증상이 좀 완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경 차단술. 자, 시술 전후에 또 시술 후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부작용이나 특별히 시술 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까?
신경 차단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약물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네.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주사가 환자분한테 맞는 치료법이라고 한다면 네. 증상이 금방 좋아져서 네. 병원에 더 안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치료가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상태에서 또 활동하시다가 더 심해져서 오시는 네.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좋다고 해서 좀 과하게 일을 한다거나 움직임을 좀 무리하게 하면서 더 오히려 심해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좀 차분하게 치료를 좀 한 달 정도 치료가 대부분 걸리는데요. 꾸준하게 그냥 좀 차분하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고주파 열 치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건 어떤 치료법입니까? 고주파 열 치료술이라는 거는 이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아주 1mm 정도 굵기의 아주 간단한 바늘을 디스크 내부에 직접 삽입해서 네. 그 병변 부위를 그 고주파를 이용해서 열을 가해서 융해시키고 응고시켜서 통증을 유발하는 디스크를 호전시키는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시술법입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늘을 디스크 내부에 이렇게 찔러 넣어서 여기 길을 만들어 주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고주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병변 부위를 위치시킨 다음에 고주파를 이용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 디스크가 이제 열을 가하면서 이제 응고되면서 조금씩 수축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으로써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누르던 신경 부위가 이제 좀 감압이 되면서 증상이 좀 완화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네. 네. 저 위에 노란 부위가 저게 이제 신경인 거죠? 네. 예, 그렇군요. 네, 이렇게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고주파 열 치료술이 어떤 점이 좋은지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네, 고주파 열 치료술의 가장 큰 특징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한 80% 이상 정도 되고요. 네. 재발도 직접적으로 절개 수술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고 5%, 10% 정도 훨씬 낮으며 좀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좀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좀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35세 여자의 사례입니다. 평소 허리가 뻐근한 듯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날 때면 엉덩이에서 종아리까지 저리고 당겨서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아침이면 세수하고 머리 감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증상이 한 6개월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한 2달 전부터는 다리 저린 증상이 동반이 돼서 일상생활 하기에도 많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처음에 MRI를 찍었을 때 그때는 이제 퇴행성 디스크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한 결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좀 약간 네. 아래로 흘러내온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환자분은 이제 아무래도 수술적 치료를 원치 않으셔서 저희가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열 치료를 시행하였고 네. 시행하고 나서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6개월 후의 사진인데요. 후에 찍은 결과 이게 좀 많이 호전된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치료법과 관련해서 아니면은 그 전에 저희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에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주저 말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라고 했었는데, 네. 아니면은 난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재발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뭔지 원인은 모르겠는데 네. 허리가 아프다거나 네. 이런 분들 주저 말고 전화 주세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현재 목소리는 상당히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네. 어떻게 되세요? 49살이에요. 네. 네, 젊으신 분이네요. 네, 예. 근데 어디가 이렇게 아프세요? 한 달 전쯤에 머리 네. 감다가 네. 약간 삐끗했는지 갑자기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예. 네. 근데 살짝 숙이고 세수만 하려고 해도 너무 아프니까 예. 힘들어서 병원에 가봐야 하나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좀 아프다가 그냥 저절로 괜찮아지더라고요. 예. 근데 허리 디스크나 뭐 이런 질환들은 초기에 뭐 잘 치료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네. 예, 이럴 경우에 뭐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그러면 지금 일주일 후에 통증은 완전히 없어지셨어요, 지금? 그냥 조금씩 앉을 때 예. 그 허리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확 왔다가 그냥 괜찮아지고 그러거든요. 아, 네. 그러면 아직은 좀 통증이 좀 미미하게 좀 남아있긴 한다는 예, 얘기네요. 예, 살짝 남아 있는 상태예요. 예. 네. 그러면은 그 처음에 그 발병하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지금 시간이 지나셨어요? 지금 한 달 가까이 된 것 한 달 같아요. 가까이. 네. 그래요. 네. 예,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 좀 통증이 남아있다고 그러시는데 이분 네. 같은 경우는 뭐 더 여쭤볼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허리를 구부리시면 아직 많이 통증이 심하신 편인가요?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요. 네. 이렇게 허리를 숙이거나 그럴 때, 예. 뜨끔하는 통증 같은 게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예, 있거든요. 찌릿한 느낌 나면서 쫙 퍼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시죠? 네네. 네. 누웠다 일어날 때는 괜찮으세요? 누웠다 일어날 때는 지금은 괜찮아요. 처음에는 아팠는데요. 지금은 조금 괜찮아진 상태예요. 아마 처음에 머리를 감다가 삐끗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때 아마 디스크가 어느 정도 손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상 받은 게 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긴 했는데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조금 검사를 좀 해보고 필요하다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 주사 치료부터 시작을 해보셔도 많이 효과를 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사례들을 통해서도 살펴봤고요.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뭐 주사 치료나 고주파 열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 고주파 열 치료술은 뭐 수술과 달라서 당일에 퇴원과 또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좀 바쁜 현대인들에게 좀 적합한 치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52세 남자분입니다. 네. 택배기사입니다. 배송할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치료할 시간이 없어서 참았어요.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허리 펴기가 힘들고 일할 때 식은땀도 나면서 걷기가 힘듭니다. 치료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빠르게 치료하는 방법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환자분이 이제 시간도 없고 바쁘시다고 그러셔서 일단은 치료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고주파 치료를 이용해서 이제 당일날 하시고 당일 퇴원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외래를 한 2달간 정기적으로 다니셨고요. 네. 그다음에 하자마자 이제 치료를 받자마자 증상은 거의 한 70% 이상 완화가 돼서 이제 생활하시거나 일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셨고요. 네. 마찬가지로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MRI 검사를 해본 결과 그림처럼 이렇게 호전된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고주파 열 치료술하면은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기 때문에 부담은 좀 덜하다라고 많이 느끼실 텐데 실제로는 또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시술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네. 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수술방에서 깨끗하게 소독된 기구를 사용해서 시술을 하고요. 네. 일단은 마취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간단한 바늘을 병변 부위에 찔러 넣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를 보면서 병변 부위를 확인해 가면서 정확한 위치에 고주파 기구를 위치시키고요. 고주파를 이제 자극을 가함으로써 디스크를 좀 융해시키고 응고시켜서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휘어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픈 분들이 특히 이 고주파 열 치료술을 받으면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이제 보통 이제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초기 환자들 경우에는 고주파 열 치료술이 좀 많은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네. 자골신경통이라든가 신경치료, 아까 말씀드린 주사치료라든가 재활치료, 물리치료, 좀 약물치료를 해도 좀 증상이 그닥 좋아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도 고주파 열 치료술 대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신경 손상이나 급성 섬유름 파열, 그다음에 수액 탈출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열치술이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저희가 허리 통증의 어떤 효과적인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아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 정말 바늘 하나 안 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척추교정 치료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치료법입니까? 예, 척추 교정 치료법은 말 그대로 척추를 되돌려 놓는 건데요. 네. 태어났을 때면서 이제 점점 자라면서 척추가 이제 정상적인 모양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작업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척추 자세가 이제 위협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근육통과 함께 머리, 두통까지 심지어는 허리 디스크까지 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 자체는 그 디스크 질환의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치료법으로서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도수 치료사가 척추 주변에 있는 중심 근육을
자극을 해서 뼈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맞춰지게끔 신장을 하고 누르는 방식입니다. 네. 연장 같은 경우는 경추 통증으로 치료가 있는 방법이고요.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자극해서 풀어주는 걸 하고 있고요.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허리, 심부 근육을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좌우 밸런스를 보는 그림인데요. 네. 척추가 이제 틀어진 분들은 이제 좌우가 밸런스가 안 맞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보는 발자국 모양이 아니고 한쪽으로 쏠려 있다거나 아니면 평발이거나 아니면 요족이라고 하는 아치가 높은 양상을 좀 판단을 하고 그거를 맞춰서 척추 교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척추 교정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주사를 네.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전문법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요. 네. 질병을 이제 통증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효과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뭐 치료를 했는데 똑같아요라고 할 정도로 부작용이 없는 네. 그런 방법이고요. 예. 그리고 변형되어 있는 척추와 근육을 바른 자세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좀 상당히 좀 필요하게 됩니다. 약 한 3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꾸준히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올바른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6개월 또는 1년까지도 치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척추 교정의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18세 여자분입니다. 아무리 똑바로 서 있으려고 해도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어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 측만증이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치료 방법이 다양하던데 수험생인 저에게는 어떤 치료가 좋은가요? 또 환자분은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좀 병원에 좀 꾸준히 나와서 치료를 받자고 부모님과 같이 상의를 하고 네. 치료를 시작하였고요. 한 15주 정도 치료를 했습니다. 3개월이죠. 네. 3개월 정도 치료해서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요. 네. 또한 이제 보시는 바처럼 척추가 좀 많이 맞춰진 네, 사진입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왔네요. 예. 많이 비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네. 척추만 휘어진 게 아니라 이분은 보니까 어떤 골반의 높이도 안 맞는 것 네. 같아요. 예, 이제 척추가 휘어지게 되면서 예. 골반이 틀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서 척추가 휘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밸런스 검사를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걸 좀 맞춰서 치료하는 게 척추 교정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척추 교정 사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40세 여자분 목 디스크 사례인데요. 네. 뒷목이 뻣뻣하면서 등, 허리가 통증이 있습니다. 심할 때는 오른쪽 팔까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내원했더니 목을 앞으로 쭉 내민 거북목이라고 하는데요.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데 치료 전과 치료 후 사진인데요. 한 4개월 정도 치료를 하신 분입니다. 꾸준히 열심히 나오면서 치료를 받으셔서 정상적인 목의 커브는 옆에서 봤을 때 C자 모양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치료 전에는 보시다시피 일자 모양의 커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와 그 교정 치료를 통해서 C자 모양을 바꿔놨고요. 한 달 정도 치료하고 나서 증상은 사라졌는데 근본적으로 교정을 위해서 꾸준히 치료하셔서 4개월째 아주 바람직한 척추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네요. 네. 또 이외에도 척추 교정으로 어떤 치료들이 가능한가요? 네, 척추 교정으로 가는 치료는 되게 많은데요. 만성적으로 요통이나 경추통을 호소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심하지 않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에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이나 골반이 좀 맞지 않는 골반 부위형 환자들 같은 경우나 일자목, 거북목 또는 흰 다리를 가진 분들도 치료 대상이 됩니다. 요추 전반 정리증이라고 해서 척추뼈가 조금 틀어지는 지금 질환이 있는데요. 네. 그 경우도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전후로 골반 쪽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치료 대상이 됩니다. 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강남 초이스 의원의 김상욱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에 효과적인 다양한 비수술 치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